그 여자는 엘리베이터 소리로 하루를 구분했다. 아침에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 저녁에는 위에서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안도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누구도 오지 않는다는 확신. 이선영은 9번째 층에 살았다. 숫자만 보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으로 오르기에는 충분히 높은 곳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안내문이 붙은 날이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오늘은 시키지 말까. 하지만 그 생각은 항상 같은 문장에서 끝났다. 그래도 누군가는 봐야 하니까. 그녀는 요리를 할 줄 알았다. 아주 잘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점점 의미가 없어졌다. 밥을 차리는 시간보다 치우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배달 앱을 깔았다.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 항상 같은 문장을 썼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으면 아래에 두셔도 괜찮아요. 그 문장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리 하는 사과였다. 그날도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다. 주문 알림이 뜨자 선영은 물병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누군가 올라올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미리 물을 준비해 본 적이 있는가?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였다. 숨이 조금 가빴다. 배달 왔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 올라온 것처럼 보였다. 선영은 그의 어깨를 보았다. 젖어 있었다. 땀 때문이었다. 아! 엘리베이터. 그녀가 말을 꺼내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든 정상 작동하든 그는 항상 올라왔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걸어 올라왔다. 여러분이라면 이게 친절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쓸데없는 수고라고 느낄까? 선영은 점점 더 빨리 현관으로 갔다. 벨이 울리기 전 이미 발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는 항상 같은 층에서 숨을 고르며 멈췄다. 여기 잠깐 쉬어도 될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허락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는 물을 마실 때 항상 서 있었다. 현관 안으로 한 발도 들이지 않았다. 선영은 그 점이 이상하게도 고마웠다. 그는 선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쳐졌다. 안내문이 사라졌다. 선영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그냥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식어갔다.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왜 더 허전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 벨이 울렸다. 선영은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숨은 여전히 가빴다. 엘리베이터 되던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계단을 선택한 것이다. 걸어오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습관이 돼서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단이 떠올랐다. 1층, 2층, 9층. 누군가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만큼을 올라오는 장면. 여러분은 그 수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다음 날 그녀는 주문 메시지를 지웠다. 엘리베이터 고장 시
그 문장을 삭제했다. 대신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벨이 울렸다. 그는 오늘도 걸어 올라왔다.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엘리베이터 타도 되는데 괜히 그냥. 선영은 처음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물 마시고 가요.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초대에 가까웠다. 그는 물을 마시며 현관 안쪽을 잠깐 보았다. 집은 조용했고 너무 정돈돼 있었다.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은 가볍게 던졌지만 선영의 가슴에는 무겁게 떨어졌다. 네. 짧은 대답.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계단이 더 길게 느껴졌나 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선영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을 닫고 난 뒤 선영은 현관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조용함이 조금 달랐다.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 다녀간 침묵.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괜찮은 걸까? 그리고 곧 다른 생각이 뒤따랐다. 이게 괜찮지 않다면 나는 다시 얼마나 조용해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엘리베이터는 고쳐졌다. 하지만 선영의 하루에는 이제 계단이 생겼다.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계단. 그리고 그 계단의 끝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온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보다 먼저 변명을 준비한다. 이선영은 그날 아침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미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도 올라오면 왜 엘리베이터 안 탔냐고 물어보지 말자. 여러분은 상대의 진짜 이유가 두려워서 질문을 삼켜본 적이 있는가?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관리실 앞에 새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다. 점검 완료. 선영은 그 문구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고장이라는 핑계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사람뿐이었다. 주문을 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메시지를 썼다. 엘리베이터 잘 됩니다.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마치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메시지를 왜 썼을까? 배려였을까? 아니면 겁이었을까? 벨이 울렸다. 선영은 현관으로 가며 괜히 시계를 봤다. 너무 빨랐다.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이 시간에 올 수 없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숨은 여전히 가빴다. 선영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된다고 쓰셨던데요. 그가 말했다. 말투에는 불만도 질문도 없었다. 그저 사실 확인. 선영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네. 그래도 그냥 올라왔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그냥이라는 말이 선영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여러분은 이 그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날 선영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엘리베이터가 가끔 멈춰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아주 잠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원래 오래된 건 말을 안 듣죠.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을까?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잔인하다고 느낄까?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물을 마셨다. 땀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선영은 그 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젊은 몸이 아니라 애쓰는 몸이 보였기 때문이다. 힘들지 않아요? 그녀가 처음으로 물었다. 그는 조금 웃었다. 힘든 거랑 싫은 건 다르잖아요.
그 말은 선영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다. 여러분은 힘들지만 계속하는 일이 있는가? 며칠 뒤 그는 조금 늦게 왔다. 계단에서 쉬는 소리가 더 길어졌다. 선영은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기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물을 마시며 말했다. 여기 오면 누군가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말에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러분은 이 말을 부담으로 느끼겠는가? 아니면 위로로 느끼겠는가? 그날 선영은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민재예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이름은 그녀의 하루를 분명히 나누었다. 이름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 이 일 하세요? 선영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딱히 기다리는 데가 없어서요. 그 말은 가볍게 나왔지만 가볍지 않았다. 선영은 그 순간 이해했다. 그가 계단을 오르는 이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저 배달 완료가 되지만 계단을 오르면 도착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도착하고 싶은가? 그날 이후 선영은 주문 시간을 조금씩 바꾸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마치 약속처럼. 엘리베이터는 늘 잘 작동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신 항상 말했다. 올라오세요. 그 말은 이제 사과가 아니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이웃의 시선을 느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민재는 땀을 닦고 있었다. 요즘 자주 오네. 그 말은 인사처럼 들렸지만 선영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챘다. 판단, 호기심, 그리고 아주 얇은 비웃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숨겨본 적이 있는가? 다음 날 선영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예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올라올지 말지였다. 벨이 울렸다. 계단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문을 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다시 얼마나 조용해질까?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는가? 민재는 오늘도 올라왔다.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려다 말았어요. 왜요? 선영의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타면 너무 빨리 끝나서요. 그 말에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도 그보다 솔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선영은 결심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고장이든 정상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느냐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곧 세상의 시선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민재 역시 아직 말하지 않은 자신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문은 항상 조용히 시작된다. 이선영은 그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복도에서 멈춰섰다. 문 하나가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요즘 젊은 남자가 자주 올라오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은 얇았다. 선영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그 이야기가 자기 얘기라는 걸 알아본 적이 있는가? 배달이라는데
배달이 그렇게 자주 와? 엘리베이터도 되는데 왜 맨날 걸어 올라와? 짧은 웃음소리. 그 웃음에는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선영은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날은 주문을 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서였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전날까지는 계단 소리가 하루의 일부였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여러분은 침묵이 위로가 아니라 처벌처럼 느껴진 적이 있는가? 다음 날 민재는 왔다. 선영은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다. 문 너머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미안하게 들리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문을 열자 민재는 평소와 같았다. 오늘은 안 시키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섭섭함도 원망도 없었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요. 선영의 대답은 절반만 진실이었다. 민재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디까지 말하겠는가? 아니에요. 선영은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조금 굳는 것이 보였다. 그는 사람의 분위기에 익숙한 몸이었다. 늘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하는 몸. 그날 그는 평소보다 오래 쉬었다. 계단 중간에서 한참을 숨을 골랐다. 선영은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복도 끝에서 그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땀이 아니라 지친 기색이었다. 괜찮아요? 선영의 질문에는 이제 숨김이 없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요즘은 계단이 좀 무서워요. 선영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며칠을 갇힌 적이 있어요.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장 나서요. 불도 꺼지고 전화도 안 되고.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9층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다. 그때부터 엘리베이터 타면 숨이 막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웃기죠. 사람들은 계단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고백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겠는가?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도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다. 그 행동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재는 그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왔다. 현관과 방의 경계선. 그 선을 처음으로 넘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도에서 들은 웃음소리와 민재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다. 사람들은 계단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르내리는 사람만 본다.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분은 남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판단해 왔는가? 며칠 뒤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배달원 출입이 너무 잦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눈에 띄지 말라. 선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그날 민재는 오지 않았다. 선영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문제가 되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익숙했다. 여자로서, 이혼한 사람으로서,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늘 조심해야 했던 자리. 밤이 되자 선영은 불을 끄지 않았다.
현관등을 켜두었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처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불을 켜본 적이 있는가? 늦은 밤, 벨이 울렸다. 선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다. 오늘은 숨이 더 가빴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의 첫마디였다. 다른 데서 조금 머물다 왔어요.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선영은 그 안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피하려고 했다는 것. 나 때문에 불편해졌죠. 민재가 말했다. 선영은 부정하려다 멈췄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조금. 그 정직한 대답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 올라와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 말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낸 순간이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날 선영은 알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소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계단은 이미 생겼고 누군가는 이미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이선영은 커튼을 걷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출근 시간에 익숙한 풍경. 그 풍경 속에서 선영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여러분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관리실에서 걸려온 전화는 전날보다 더 단정했다. 불필요한 출입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 그 단어가 선영의 귀에 오래 남았다. 누군가에게는 숨쉬는 일도 불필요가 되는 나이.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은 주문을 하지 않았다. 일부러였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고 싶어서였다. 결정이란 항상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결정을 미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가? 정오가 지나도 벨은 울리지 않았다. 계단 소리도 없었다. 선영은 부엌에 앉아 식지 않은 물을 몇 번이나 마셨다. 어제까지는 이 시간이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공백이 이상할 만큼 컸다. 해가 기울 무렵 선영은 현관등을 켰다. 의식처럼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다. 여러분이라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쁠까, 두려울까? 벨이 울렸다. 선영은 이번에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각자의 선택을 마주하고 있었다. 문을 열면 다시 시작이고 열지 않으면 깔끔한 끝이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숨은 여전히 가빴다. 오늘은 계단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변명 같았지만 선영은 그 안에 있는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관리실에서
전화 왔어요. 선영이 말했다. 민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알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안 오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 근데 그럼 제가 또 아무 데도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선영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선영은 문 옆으로 비켜섰다. 물 마시고 가요. 그 말은 이제 초대도 배려도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민재는 한 발짝 들어왔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사람의 숨이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민재는 컵을 들고 서서 말했다. 혹시 제가 부담이면 말해주세요. 선영은 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부담이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내가 다시 사람처럼 보이는 게 무서웠어요. 그 말은 오래 숨겨두었던 진실이었다. 민재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선영은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이 감정이 작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둔 적이 있는가?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한 발 내디뎠다. 며칠 뒤 관리실에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선영이 먼저 말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 말은 사과였지만 물러남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선영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민재는 이후로 매번 오르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떤 날은 계단을 올랐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었다. 의지였다. 어느 저녁 선영은 밥을 조금 더 지었다. 두 사람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양이었다. 같이 먹고 갈래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요. 여러분은 조금만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고 있는가? 식탁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 그릇이 닿는 소리,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영은 문득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순간을 다시 만나도 되는 걸까? 그리고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안 된다면 누가 정하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조금 일찍 올게요. 그 말은 약속 같았지만 부담은 아니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의 대답에는 더 이상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문을 닫고 난 뒤 선영은 현관에 서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비어있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떤 조용함을 살고 싶은가? 아무도 없는 조용함인가? 누군가 다녀간 조용함인가? 며칠 후 선영은 9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마지막 계단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다. 자기 힘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잘 작동했다. 계단도 그대로 있었다. 선영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모두 남아 있었다.
도망칠 길과 마주할 길. 그녀는 이제 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젊은 남자와 늙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라오는 사람과 문을 여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계단이 되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 수 있는가? 선영은 형광등을 끄지 않았다.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이 어둡지 않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조용히 켜져 있었다.